박재상 싸이은 자신이 한창 성공의 정점에 있을 때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첫사랑을 우연히 마주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달라졌다. 서울의 밤거리는 인공별처럼 반짝이는 넌사인으로 물들었고 따스하면서도 습한 공기가 도시 곳곳을 감쌌다. 박재상은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깊게 눌렀으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 애썼다. 강남의 한 녹음실을 나오던 그는 오직 운전기사와 함께 차에서 내리던 중 벽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 여성을 발견했다. 그녀는 몇 개의 비닐봉지와 낡은 담요에 둘러싸여 있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지만 그 여성에게서 뭔가 특별한 것이 느껴져 박재상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선글라스를 조금 더 고쳐 쓰고 한 발짝 다가갔다. 그녀의 얼굴은 힘들고 험난한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고 멀리 있는 듯한 눈동자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분명히 그럴 리 없었다. 그는 그녀를 알아보았다. 그녀의 이름은 지민이었다. 지민은 약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며 박재상을 알아보았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얼굴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한때 꿈과 희망으로 빛나던 눈빛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미안해. 지민은 작게 중얼거리며 시선을 피했다. 박재상은 무릎을 꿇으며 목이 메이는 것을 느꼈다. 젊은 시절 가장 열정적이었던 순간들을 함께 보냈던 그 여자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달라져 버린 모습에 그는 큰 충격을 받았다. 첫 키스의 설렘, 작은 마당에서 함께 보냈던 오후, 노래를 쓰며 꿈꾸던 미래, all of those memories surge through him. And now, 지민은 마치 세상에 잊혀진 존재처럼 보였다. 나야, 박재상. 지민은 조용히 말했다. 한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감동으로 반짝였으나 곧 사그라졌다. 박재상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요즘 TV에서 널 봤어. 네가 원하던 걸 이룬 것 같더라 라고 말했다. 지민의 목소리에는 아이러니와 슬픔이 섞여 있었고 박재상은 수많은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을 참으며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그녀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고민했다. 너 어떻게 된 거야? 결국 그는 물었다. 지민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마치 인생이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 듯한 말투였다. 그 대답에 박재상의 등골은 오싹해졌고 한때 재능과 꿈으로 가득 찼던 여인이 이렇게 망가져버렸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다. 주저할 틈도 없이 박재상은 결심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여기 두고 가지 않겠다고. 그는 지민을 바라보며 젊은 시절에 반짝이던 모습과 지금의 초라한 모습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을 느꼈다. 낡은 옷에 지친 모습, 처진 눈가와 희미한 표정 속에서도 여전히 지민이라는 흔적이 보였다. 박재상은 일어나 손을 내밀며 말했다. 나랑 같이 가자. 지민은 머뭇거리며 손가락을 떨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안 돼, 박재상. 이게 말이 되냐? 그녀는 쓸쓸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기쁨이 전혀 없었다. 난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야. 결연한 표정의 박재상은 한 걸음 다가서며 주위의 역겨운 냄새가 풍기는 상황을 무시했다. 그는 지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그래도 내가 예전처럼 남아있다고 생각해? 지민은 시선을 돌리며 목소리를 떨렸다. 넌 지금 영화계의 거장이고 세상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어. 난 그저 이 도시에서 길 잃은 한 사람일 뿐이야. 지민의 말 한마디에 박재상은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다시 무릎을 꿇으며 그는 말했다. 수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넌 항상 특별했어. 지민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날 안타까워할 필요 없어, 박재상. 난 내 연민이 필요 없고 단지 예전의 내가 그리워. 몇 초 동안 침묵이 흘렀다. 오직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와 사람들의 목소리만이 그 자리를 채웠다. 결국 지민은 작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좋아, 잠깐만 저녁 먹자. 그리고 나면 그냥 내버려둬. 박재상은 고개를 끄덕이며 운전기사를 불렀고 기사는 놀란 얼굴로 차에서 내렸다. 지민은 망설이다 결국 채 올랐고
채 앉자마자 자신을 꽉 껴안으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애썼다. 아늑한 한식당으로 가는 길, 박재상은 대화를 시도했지만 지민은 이미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는 듯 보였다. 그녀는 차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비교하는 듯했다. 한때 꿈을 꾸던 여인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표정이었다. 식당에서 박재상은 든든한 한 그릇의 국밥을 주문했다. 지민은 급히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언제 다시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듯이. 조용히 식사를 마친 후 지민은 냅킨으로 입술을 닦고 마침내 박재상을 바라보며 말했다. 좋아, 박재상. 넌 나를 데려왔고 먹을 것도 챙겨줬어. 이제 네가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 거지? 진지한 표정의 박재상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민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도 해보려고 했어. 연기와 노래, 글쓰기를 계속하려고 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고 청구서들은 쌓여만 갔지. 결국 모든 걸 접고 돈 벌기 위해 일하느라 바빴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엔 나 혼자 남아서 인생에 휩쓸려 버렸어. 임금도 적은 일, 연체된 집세, 결국 하루는 그냥 어디에도 머물 곳이 없게 된 거야. 박재상은 가슴이 먹먹해지며 물었다.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했어? 지민은 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연락할 수 없었어. 박재상, 넌 신문과 TV, 시상식 등에서 늘 반짝이고 있었지. 그 사이 난 어디서 잠을 청해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었어. 우리 함께 꾸던 꿈은 너만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졌어. 그 말 한마디에 박재상은 깊은 아픔을 느꼈다. 난 한 번도 그걸 몰랐어.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어찌 할 수 있었겠어? 지민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정말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지민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난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이 삶에 죽어버렸어. 이제 난 나를 바꿀 수 없어. 하지만 박재상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테이블에 몸을 기울이며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만약 내가 널 다시 일으킬 기회를 준다면? 지민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저으며 물었다. 무슨 말이야? 박재상은 깊은 숨을 내쉬고 이어 말했다. 다시 무대에 서서 너의 목소리를 들려줬으면 해. 네가 예전의 너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잠깐 동안 지민은 얼어붙은 듯 멍하니 박재상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안 돼. 그건 너무 미친 소리야. 난 이제 길거리에서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야. 어떻게 내가 다시 무대에 서서 연기를 할 수 있겠어? 예전에 꿈 많던 내가 아니라는 거지. 박재상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너는 여전히 너야, 지민. 오랜 세월 잊고 있던 희망의 불씨가 지민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날 밤 박재상은 지민을 소박한 호텔로 데려갔다. 지민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샤워를 하고 편안한 침대에서 잠을 청했다. 박재상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길거리에서 지민을 구해내는 것은 쉬운 일이었지만 그녀에게 아직 미래가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진짜 도전이었다. 이어진 며칠 동안 박재상은 지민을 위해 온 힘을 다했다. 병원 진료를 받게 하고 새 옷을 사주며 작은 원룸을 마련해주고 심리 상담도 연결해 주었다. 그러나 가장 어려웠던 것은 지민을 다시 무대 위로 이끌어내는 일이었다. 이제 난 예전의 내가 아니야. 지민은 속삭이듯 말했다. 내가 다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박재상은 포기하지 않았다. 진솔한 대화와 소극적인 연습 속에서 지민은 서서히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얼굴에 가득했지만 한 음을 쌓아갈수록 그녀 안에서 무언가 다시 깨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박재상은 지민의 눈빛 속에 잃어버렸던 반짝임이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박재상은 결심했다. 내 다음 공연에서 너와 함께 무대에 서줬으면 해. 지민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너 정말 미쳤어. 박재상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난 오랜 시간 동안 무대를 떠나 있었지만 네 안에 아직 불꽃이 남아있다는 걸 알아. 한번 시도해봐. 지민은 머리를 저으며 말했다. 사람들이 날 평가할 거야. 그들은 길거리에서 살아남은 전 여인으로 보일 거야. 아니야, 지민. 박재상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은 지금 놀라운 예술가가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야. 두려움과 상처로 가득했던 지민의 마음에도 박재상의 말 한마디에 조금씩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모든 어려움을 딛고 그날 밤 지민은 무대 위로 올라섰다. 서울의 한 대형 공연장은 10,000명이 넘는 관객들로 가득 찼다. 아무도 박재상의 공연에 이렇게 뜻밖의 깜짝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다. 공연은 평소처럼 그의 히트곡들로 시작되어 관객들을 열광시켰다. 그러던 중 박재상은 마이크를 들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오늘 밤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관중 사이에 웅성거림이 퍼졌다. 그 사람은 제 음악 인생의 한 부분이었고 제 과거의 한 페이지이며 지금은 제 현재의 일부입니다. 조명이 부드럽게 바뀌고 무대 위에 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지민이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등장한 지민은 단정하지만 소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가슴이 뛰어 미칠 듯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박재상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외쳤다. 지민의 부활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그들이 예전에 함께 썼던 한 번도 발표되지 않았던 노래가 시작되었다. 지민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노래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머뭇거림이 있었지만 노래가 점점 진행될수록 고통과 상실 그리고 오랜 세월의 아픔이 모두 사라지는 듯했다. 그녀는 오직 지금의 자신, 무대 위에서 빛나야 할 여배우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관객들은 휴대폰 불빛을 켜고 마치 한바다처럼 큰 박수를 보내며 환호했다. 공연이 끝나자 공연장은 일제히 일어나 지민의 이름을 외쳤고 지민은 눈물을 흘리며 박재상과 함께 무대 중앙에서 포옹했다. 그 순간 박재상은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의 이야기는 모든 신문에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길거리 생활을 청산하고 무대에 다시 오른 그녀의 감동적인 사연은 온라인에서 순식간에 퍼졌고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은 그녀의 인터뷰를 요구했다. 연예계는 다시 한번 그녀의 숨겨진 재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모든 명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변화였다. 박재상의 도움으로 지민은 첫 음반을 녹음하며 진정한 연기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길거리 예술가들을 위한 프로젝트도 시작해 그들에게 기회와 무대를 제공하였다. 지민의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퍼져나갔고 박재상과 지민은 각종 강연, 이벤트, 시상식에 초청받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날 밤 10,000명이 넘는 관객 앞에서 지민이 진정한 자신의 목적을 다시 찾았다는 사실이었다.